저는 우선 조천호 작가님의 파란 하늘 빨간 지구에 나온 37페이지의 문장을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요. 지구 미래는 새로움이 아니라 지속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이, 그 다음은 이제 타일러 라시의 두 번째 지구는 없다의 문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나약해서 존재를 위협하는 위기가 닥쳤을 때 눈을 감는 경우가 많다. 니힐리즘이랄까, 그러니까 허무주의, 그냥 포기랄까. 저희는 이렇게 위기가 코앞에 닥치면은 도망치려 하는 심리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라는 거는 사실 그 온도 차이가 좀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실 기후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학생 여러분 일단 저는 코앞에 닥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뭐 어떤 사람은 '아 뭐 100 년, 200년 뒤에 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위기를 위기로 인식을 해야지가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지금 바꾸지 않으면 온실가스 배출은 상향 곡선을 꺾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반을 다져 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에 당연히 그 동의를 하고, 위기를 위기로 인식 못하는 건 사람의 좀 어느 정도 본능이랑도 약간의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절망적인 내 생존권을 위협하는 뭔가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생각하는 게 매우 힘들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뭔가 '뭐를 해야 될까?' 했을 때 결국은 기후 감수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수치 이런 거는 이미 다 나왔고, 이미 심각하다는 거는 다들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와 닿아야지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이게 내 문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큰 지구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까지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게 80억 명의 개개인이 모두 그 환경 부담이 환경 발자국들이 모여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데, 예, 그러려면 그 감수성, 그리고 그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뭔가 그 배려심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교육도 돼야 될 것 같고, 음 제가 그린 만화 같은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은 아까 물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고등학생이 저희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주변 사람에게 말하기라고 하셨는데 이 말하기가 기후 위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기로 계속 알려준다면 강요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기후 위기에 그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아예 관심이 없거나 혹은 반감이 있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무턱대고 갑자기 "우리 죽는데. 너무 덥대. 너 근데 에어컨 왜 이렇게 많이 틀어?" 이런 뭔가 강요적인 방식은 당연히 그분들에게 좀 되게 어 안 좋은 인상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많은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자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더 쉽게 기후 위기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만화를 그렸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말하려고 하시는 그 상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부감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막 진짜 비건 같은 거 완전 싫어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얘기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강연 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하버드 정치학자의 그 에리카 체노웨스라고 하는 분이 3.5 법칙 3.5%의 법칙이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내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회가 변화하려면 인구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했을 때 적극적인 3.5%가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통계를 어떻게 냈냐면 이거는 이제 시위에 한정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도 이거를 기후 위기 쪽에서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100명 중에 3.5명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심 가지고 막 행동을 한다면 뭔가가 변화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이 3.5%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연구 결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전략은 그거거든요. 그 100명 중에 관심 없는 뭐 한 80%한테 애써서 너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관심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관심 없는 사람은 하면은 되게 힘든 싸움이 되니까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과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내가 아는 바를 공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이시니까 뭔가 동아리 같은 게 있다면 거기 내에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사실 고등학생 신분에서 뭔가 갑자기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기는 성인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 같이, 그러니까 동아리에서 뭔가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던 그런 환경단체들도 사실 막 초등학생도 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막 이런 강연만 듣고 이런 게 아니라 막 탐조도 하고 새싹도 심고 막 음식물 쓰레기 막 같이 막 비료 만들어 보기, 친환경 비료 만들어 보기 뭐 이런 재미있는 활동도 있으니까 뭔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거에 속해 보시는 거 어떤지 네, 추천드립니다. 개인의 실천과 사회, 정치 이쪽에서의 간극이 있으면 회의감을 느끼거나 또 이 활동을 하는데 자기의 선택이지만 이 귀찮음으로 인해서 활동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때는 어떻게 극복하셨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항상 그 기후 감수성, 그러니까 내가 실천해야겠다는 그 의지가 한결같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귀찮은 환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어, 혹은 막 짐이 너무 무거워 이럴 때는 텀블러를 챙기기가 저도 싫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늘 저의 어떤 그 환경 실천의 그 뭐 완벽함? 예, 그거 어떤 네, 완벽함을 꼭 지키려고 하면은 제가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타협을 볼 수 있을지 그 지점은 항상 고민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킬 수 있을 때는 지키려고 하지만 안 될 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누군가가 고기를 사줬어. 근데 그거를 안 먹으면 그 사람 기분이 더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그 분위기를 제가 그냥 그날 좀 보고 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러니까 그 고기를 먹었어라면서 처음에는 되게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그게 그 만화에도 나와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 스스로에 대한 뭐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질타를 날리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개인의 실천이 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한 번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환경 작가인데 얘기하기는 좀 그러네요. 하지만 너무 완벽함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제 정신 건강에 안 좋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을 좀 이제 그렇게 좀 그런 방향으로 정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이고 음 그런 말이 있어요. 실천은
그러니까 환경 실천가들한테 좀 많이 좀 통용되는 그러니까 그 조언이라고 할까요? 그 조언하는 말인데 환경 실천은 지역적으로 하되 생각은 지구적으로 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 실천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 지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요새 좀 해이해졌는데 어, 좀 일상적인 실천 열심히 해보려고 저도 요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의 기후 위기 인간 웹툰을 나중에 보려고 방금 프롤로그만 훑어봤는데 거기서 사람이 잘 살려고 해서 결과가 기후 위기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이 사회는 좀 그만 잘 살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 프롤로그의 낚시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잘 살려고 해야 되고요. 근데 잘 살려고 하는 방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스포라서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프롤로그에서 이제 막 이제 이미지가 나오기를 사람들이 막 그 산업혁명도 일으키고 막 기계도 막 만들고 막 이것저것 잘 살려고 이제 물건을 막 찍어내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물건을 생산하고 그걸 팔고 뭔가 그럼으로써 이제 경제가 이제 돌아가고 이런 형식으로 잘 살려고 했었는데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자연과 사람과 이 지구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방향으로 잘 사는 방향을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라 하고 이제 본문 중에 나중에 바뀌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려는 인간의 그 방향성이 당연히 잘못된 게 아니고 다만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라고 그 프롤로그에서 낚시를 한 겁니다. 네,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까 고등학생이 무언가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감수성이라고 하셨는데 기후 감수성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책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는 걸 되게 추천드리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자연을 만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엔 되게 다양한 뭐 산과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숲도 있고 할 텐데 저는 이 감수성은 그 지구에 대한 고마움, 감사함에서 오는 연결감이 감수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야, 플라스틱 쓰레기가 500년 안 썩는데 그러면 인간이 쓰레기라고 하면서 뭔가 윤리적으로 내가 뭔가를 지켜야 되는 그 강박 때문에 환경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로 찐으로 내가 뭔가 환경이 고마워서 파괴하고 싶지 않아서 이거를 쓰레기를 덜 만들어야 되고 에너지를 덜 써야 되고 이런 게 진심이 나오려면 지구와의 그 연결고리를 내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별게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그냥 나무나 그 막 무당벌레나 막 지렁이 같은 걸 보면 되게 그냥 감사하고 되게 아까 감사하다기보다는 되게 경이로워요. 그리고 아까 그 강연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 텃밭 가꾸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감사함을 엄청 느꼈었거든요. 우리 사실 야채 같은 거, 채소 같은 거 살 때 마트에서 그냥 비닐로 된 거 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어디서 왔을까 또 생각을 해보면 요새는 수경재배 많이 하긴 하는데 원래는 흙에서 나오는 생명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사실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비료 줘가지고 물 줘서 사람이 기르는 거지가 아니라 그들이 씨앗이라는 게 있었고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있어줬고 그게 물과 햇빛과 그 흙의 그 영양분을 먹어가지고 자라서
우리가 그걸 먹고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어떤 되게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자연이 사람한테 주고 있는 일을 감각하는 게 기후 감수성을 기르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사실 그런 기회를 좀 찾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스스로 찾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뭔가 친구들과 함께 좀 놀러 가 본다든지 자연을 좀 놀러 가 본다든지 좀 그러거나 아니면 그 환경단체에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참여해 본다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간이 한 행동 중에 기후위기를 만든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사용인데요. 사실 가장 많이 내뿜고 있는 건 이제 화석 연료 회사들이거든요. 석유 회사들이 사실은 가장 많은 온실가스 배출을 했습니다. 그 연료를 캐는 과정에서도 메탄이 발생하고 그거를 전기화하는 데에서도 온실가스가 배출하고 그거를 각자의 집으로 혹은 플랜트 공장으로 전송을 하는데도 온실가스가 많이 듭니다. 그거의 시스템을 구축한 사실 기업과 정부에게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산유국들의 책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기후위기 관련하면은 되게 심각성만 말해서 저도 굉장히 해피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해 주실 작가님이 읽으신 책이나 영화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넷플릭스에 근데 넷플릭스 말고 다른 것도 말씀드릴게요. 넷플릭스에 문어 선생님이라고 문어라는 동물과의 사람의 교감 그리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되게 느껴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이게 막 거대한 바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작은 생물과 그냥 작은 해양학자의 교감을 되게 담담하게 보여주는데 정말 충격적으로 아름답고 슬프고 너무 경이로웠어요.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저는 만화를 그리니까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하는데 지브리 애니메이션에 모노노케 히메 월령공주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조금 앞에 잔인해요. 조금 잔인한데 인간의 욕심 하고 대자연의 대립 그리고 공존에 대해서 정말 잘 다룬 작품이라고 진짜 저도 말하면서 지금 또 너무 좋아서 소름이 돋는데 네, 그 작품 진짜 추천드립니다. 남자 주인공이 잘생겼습니다. 네. 네. 산업구조와 에너지 사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산업이 멈춰질 수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저도 공부하고 있는 문제라서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우리나라나 이제 해외 사례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녹색 기본법 같은 걸 탄소 중립 기본법을 만들어서 산업계에서는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몇 프로 줄여야 된다라고 목표를 달성하게끔 그렇게 2030년 목표를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몇 프로였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이렇게 계속 계속 말을 나누고 이제 타협도 하고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산업계에서 아까 자료에서 보셨다시피 더 줄여야 돼 가지고 환경단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고
또 뻔한 말이지만 기후 감수성에 의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침부터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남은 시간 또 유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